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은 자신의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3세계에 대한 경제 침략을 가속하고 있고 그 결과로 한국 경제의 예속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수출 증가세나 성장률이 둔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국제 상황은 언론에 하도 많이 떠든 얘기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남유럽을 넘어서서 동유럽으로 확산되고 있고 결국 유로권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9%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돈을 2조 5천억을 풀었지만 여전히 경기는 하강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또한 중국이나 인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나라들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와 실물위기로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가 시위, 월가를 점령하라 또는 유럽 노동자들이 복지 축소에 항의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든지 아무튼 전 세계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편으로 이런 경제 위기를 전쟁 정책을 지속하면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종료시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리비아나 이란으로 전쟁 정책을 확산시키면서 그리고 또는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북 통일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오바마 정권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미국이 대외 정책에서 어쨌든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내년에 재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법과 2012년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남북한 모두 다가 정치 권력의 변화가 예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을 계기로 해서 동북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정세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측면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1주년을 맞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과제와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호전적인 세력들이 전쟁 정책을 지속하면서 긴장이 격화되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결국 2012년에 한반도에서 어떠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노동 정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골적으로 정권이 민주노조 진영을 배제하고 고립 무력화를 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조 탄압을 넘어서서 타임오프 강제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과거에 노동운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뒀던 시민대중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정리해고 투쟁이라든지 비정규직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대중들의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조직정비를 통해서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국민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의제를 설정하고 또한 현장 중심의 노동자 정치사를 세력화를 통해서 정세 개입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현재 정세에서 요구되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체 정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산별노조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조직 내외적으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력적인 15만 투쟁을 성사시켜내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산별교섭의 전망을 새롭게 열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총체적인 노동 탄압과 구조조정, 현장 탄압에 대해서 노조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장이 상당히 노자 간의 관계에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 조직적으로는 산별 완성의 내외적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혁신과 투쟁을 내년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출발은 내년 15만 공동투쟁을 성사시켜내는 거다. 그리고 15만 공동투쟁의 주요 내용은 주간연속 유교대제, 원활시 불공정거래 건절, 불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쟁취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전체가 내년에 15만 투쟁을 조직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전히 파상적인 공세로 타임오프가 현장에 지속적으로 강제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조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한지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또다시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타임오프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노조가 좀 더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조직적으로는 기업 지부와 지역 지부의 단계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의 핵심적인 고리는 지역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기업 지부와 지역 지부의 단계를 실현하고 이 힘으로 공단 조직화를 통해서 조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적 단계를 통해서 산별 노조운동의 혁신과 2012년 정치투쟁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노조는 98년 이후에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에 밀려왔던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인 정세의 변화, 그 다음에 국민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매결하면서 공세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012년 사업목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업목표는 네 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하는 15만 공동투쟁을 성사시킨다 이런 거. 두 번째로는 내년에 임단협 투쟁을 승리하고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을 쟁취한다 이런 거. 세 번째로는 조합의 사회정치적 영역을 강화해서 총선과 대선 투쟁에서 승리를 실현한다. 네 번째로 산별 노조의 발전 전망을 수립하고 조합원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렇게 네 가지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 목표 중에서 주요 사업 계획으로 세 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투쟁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첫 번째 투쟁 영역으로 같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15만의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4대 투쟁 과제를 설정합니다. 4대 투쟁 과제는 첫 번째로 10년 노동 철폐 투쟁입니다. 이미 완성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구체적인 합의들을 반복해왔지만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유대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내년에는 실현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투쟁입니다. 협력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이 주관소 유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건절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주된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입니다. 당연히 대법에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불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철폐를 쟁점하고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입니다. 전체로 노동조합법과 비정규직법, 그다음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주요 투쟁 과제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에 승리하는 투쟁을 구체적인 4개 투쟁 영역을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각각의 투쟁 의제들을 완성사의 공동투쟁, 그 다음에 원하청의 공동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의 연대 단계를 통해서 15만 투쟁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네 가지 투쟁 과제를 설정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투쟁 과제 설정의 근거는 첫 번째는 대중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15만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절박한 요구로서 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내년에는 수년 동안 미루어져 왔던 과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는 조합원 대중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조합원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정당한 요구이고 국민 대중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투쟁을 지지 연대할 수 있는 이런 투쟁 의제를 내년에 주요 투쟁 과제로 설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유대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문제는 그동안에는 주로는 10년 노동 철폐를 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재벌의 설비 투자와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된 과제로 제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나 이런 데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공세적으로 우리가 제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물가나 원가가 오를 경우에 납품단가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것 또는 집단조정제, 개별적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공업 부품협회 이런 단위가 재벌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파 비정규직의 경우는 어쨌든 내년 초에는 대법에서 재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부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대법 판결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 그다음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이런 부분들을 쟁점화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총선 대선 공간에 비정규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투쟁들을 벌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정치는 타임오프의 폐지, 그다음에 복수노조 자율교섭의 보장, 그다음에 산별교섭의 제도화 이런 과제들을 민주노총과 함께 쟁점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투쟁기조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의 단결과 혁신을 통해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완성차 부품업체 비정규직 등이 투쟁 의제에 따라서 교섭과 투쟁 대우 편성을 하고 이것을 시범한 공동투쟁으로 모아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연수역 유대의 경우는 완성차가 주된 과제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공동투쟁 대우를 편성하는 것이고, 원하청 불공정 의뢰의 경우는 부품업체와 완성사가 공동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투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섭의 확대 강화와 함께 완성차 교섭이나 업종교섭의 모색을 통해서 교섭틀을 확보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노조 투쟁의 사회적 쟁점화를 위한 의제 설정과 연대연합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상차 투쟁의 경우는 제2의 희망버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상차 투쟁을 승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주도성과 책임성 하에서 투쟁 동력을 형성하고 연대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쟁 흐름과 관련해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번 정대에서 개략적인 내년 투쟁의 상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1, 2월은 2월 말에 임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통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4가지 투쟁 과제에 대해서 중앙교섭 요구안, 투쟁 요구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투쟁 일정들을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 4월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쟁사업장이나 또는 비정규직 투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3, 4월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배치하면서 총선 투쟁과 함께 쟁점화 투쟁을 해내고 총선 투쟁 과정에서 노동기본권 투쟁을 전면적으로 쟁점화해낸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4월 말부터 교섭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5월, 6월은 우리 요구안을 전면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쟁점화 투쟁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6말 7초에 전체 15만의 총력 투쟁을 배치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7월 달에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투쟁 흐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투쟁 동력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완성차 공동투쟁 준비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이미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현대기아 공동투쟁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행과 르노삼성을 결합해서 완성차 공동투쟁 준비회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주간연속 유교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의제를 설정하고 공동투쟁을 준비하자. 그리고 간부들의 단결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배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12월 14일 날 주간연속 유교대와 관련된 노사정 토론회와 그 다음에 완성차 공동투쟁 준비회의를 발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성사 부품업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조직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하청 불공정 의뢰는 부품업체들이 주로 제기를 해왔지만 원청사가 이것을 엄호하고 투쟁에 함께 오지 못함으로 해서 투쟁 동력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간연속 유교대제를 부품업체가 시행하기 위해서도 완성차가 엄호하고 납품 단가를 적정가를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 단위를 구축해서 연대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축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기본권 보장 시민연대회의는 이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대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투사업장이 고립돼 싸우지 않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치인, 그다음에 종교인, 문화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투쟁 과제들이 주요하게는 재벌그룹이 엄청난 이윤을 올리면서도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공정분배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벌들을 집중 타격하는 단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행동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재벌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우리 요구안을 사회적 쟁점화하고 투쟁의 동력을 확장시켜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4개의 투쟁 영역 외에 주요하게 영역별 투쟁으로 배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구조조정과 장투사업자입니다.
이건 이미 이번 주부터 쌍차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투쟁이 배치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 투쟁, 순회 투쟁 등을 통해서 쟁점화 투쟁을 하고 시민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입니다. 확산되는 현장 탄압에 대한 대정부 대자본 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나간다. 우선 노동부에 대한 타격 투쟁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현장을 사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투기자본의 문제는 해외 투기자본의 문제는 간헐적으로 우리가 제기를 해왔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쟁점화해내고 또 한편으로 한진융업의 예의 보듯이 국내 산업을 공동화하고 해외로 무작정 진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제어 장치를 마련하는 투쟁들을 벌려나간다 이런 거고요. 건강한것 투쟁은 육계에서 주요한 투쟁으로 배치되었던 발암물질 투쟁을 이어서 해나간다는 거고 야간노동 철폐, 중대재해 특별법 제정 이런 사업들을 배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선 공간의 노동기본권 투쟁은 장투와 비정규직 투쟁을 총선 시기에 쟁점화 투쟁을 배치하고 노동기본권과 산별교섭 법제화를 중심으로 이 투쟁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만 공동투쟁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회정책 투쟁과 영향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업종사업의 강화와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투쟁이 불가피하게 조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투쟁 계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조선 이런 사업장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종 사업을 강화하고 산업 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업종 문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동 요구안이나 공동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 예를 들면 철강 업종의 경우는 4조 상교대에서 다른 형태의 근무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정에 맞게끔 주간 연속 이계대제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업종의 공동 투쟁으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 정책에 대한 개입력의 확보와 쟁점화 투쟁을 업종 단위로 업종을 중심으로 배치해 나가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정리해고 규제, 산별교섭 법제화, 노동조합법 재개정 투쟁들을 벌여나가자. 이미 정리해고 금지는 한진융업 투쟁을 통해서 이 투쟁의 정당성,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차 투쟁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폭시켜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노동조합법을 재개정하는 투쟁들을 벌여나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벌개혁이나 원하층 불공정거래, 간접고용 철폐 이런 부분은 이미 앞에 투쟁 과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쟁점화 투쟁으로 함께 연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 중심 정치활동 강화를 통한 총선 대선 투쟁의 승리입니다. 정치 실천단 구성을 통해서 진보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현장 정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선 시기에 요구별로 쟁점화 투쟁을 배치하고 조합원들의 정치 문화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조건 표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여하는 사업 방식을 만들어내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반MB, 반신자유주의 연대 투쟁을 활성화하자.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한미 FTA 투쟁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제출하는 시기에는 한미 FTA 투쟁이 상대적으로 일반적 과제로 제기되었고 당면 투쟁으로 배치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한미 FTA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해서 한미 FTA를 폐기시키는 투쟁들을 벌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적 단결과 혁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별노조운동의 발전 전망을 수립하는 겁니다. 금속노조가 2001년도에 만들어지고 2007년도에 15만 노조로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이룩했고 무엇이 제한적인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임시대의원대에서 전조직적인 토론을 하고 혁신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조직적으로 결의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직적 단결과 지역사업을 강화하는 겁니다. 기업 지분을 어거지로 지역으로 편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규약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기업지와 지역지부의 조직적 단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업 강화를 통해서 조직적 단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조직 확대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우리가 대공장의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도 여전히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무너진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영역을 새롭게 조직하는 사업이 중요하고 내년에 공단을 전략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을 노조가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내년에 배치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조직 운영과 교육 사업의 혁신입니다. 임원 현장 순회를 내실화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노조가 집중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거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직 운영 현장성을 강화하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회기라든지 대의원 배정 방식이라든지 선거제도, 그 다음에 기업 지부 해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규약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조직적 논의를 통해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내년 임대에서 규약 개정을 하고, 이견이 많고 좀 더 조직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 정대에서 반드시 규약 개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비하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무엇보다 교육 사업을 혁신하자. 특히 대공장과 금속노조의 내용적 결합, 교육 선전 사업에서의 결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이런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마지막으로 아무튼 15만에 우리가 2007년 이후에 제대로 해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못한 15만의 위력적인 공동투쟁으로 2012년 내년 권력교체기에 우리 금속노조가 조합원과 노동자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 350원 대의원 신철수입니다. 정치편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참당과 민노당이 통합해서 노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통합진보당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인가, 과연 그 결정이 노동자 계급 의식에 적합한가를 묻고 싶고요. 또 이 결정에 금속노조 집행부가 함께한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15만 금속이 함께 실천하고 결정하는 반신자주의 그 노선에 적합한 것이 묻고 싶습니다. 금속노조가 그 결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금속노조가 거기에 어떤 뭐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방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기서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통합한 정당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정당 또는 기만들어진 정당이라도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67번 대의원입니다.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근거는 조합에서 그 사업평가서에 93쪽 위에서 5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사업평가서의 근거에 보면 또한 변화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의 진보통합정당 여부를 묻는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으나 3분의 2 찬성에 못 미치며 부결, 진보정치 대통합은 난관에 봉착하였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에서는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는 정치가 진보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에서 논의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노동자 중심의 노동자 정당을 건설, 진보 정당의 건설이라는 자신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적절한 평가와 적절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심하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진보정당 통합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당 통합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의 논의 과정에서도 중집 중앙위를 거치면서 좀 더 우리가 확정된 정치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건에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당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현재 전조직적 논의가 불충분한 상황이고,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기돼서 정치사업과 정치투쟁의 영역에서는 대체로 민감하고 또는 특정 가치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하고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지적하신 대로 사업 계획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걸러졌는데 사업평가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기를 하시면은 비록
안건 토론 과정에서 없었지만 반영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67번 대의원입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에 근거하여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이, 조합이 정치 사업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가, 그 평가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평가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업 계획이 도출된다고 하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서술되고 있는 조합의 사업 계획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과는 상당히 미흡할 뿐더러 오히려 이것을 정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141조 3 현장 중심 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총선 대선 투쟁의 승리와 관하여 두 번째 항인 민주노총의 통일된 방침에 따라 정치 방침의 현실화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의 실현이라는 항목을 신자유주의 반대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과 금속노조 현장 정치의 결합력 강화라는 항목으로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 시간이거든요. 지금 질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게 지금 질문 시간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32번 대의원입니다. 마찬가지의 문제인데요. 사업계획 141조 현장 중심의 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총선 대선 투쟁 승리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민주노총의 통일된 방침에 따라 정치 방침의 현실화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노총의 통일된 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금속노조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럼 통일된 방침이 결정되면 그냥 가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의견을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어쨌든 지금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3자 합당이 이루어져 있고 민주노총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집행부의 의견은 이 3자 합당한 당을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한 것처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노총의 통일된 방침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속노조는 그럼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히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방금 대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민주노총 정치 방침으로 결정된 바도 없고요. 결정된 바 있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도부가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지도부 생각 속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중집회의에 참석했을 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럼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의장님이 그럼 보증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보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어떤 얘기를 할 때요. 예. 본인의 의견과 주장하는 건 제가 존중합니다. 예. 하지만 예. 남의 생각까지 미루어 당겨서 생각은 하셔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럼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떤 정치 방침을 갖고 있는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의장님께서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런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질문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통일된 정치 방침에 따르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어떤 입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3일 날 이제 중집이 열리는데 지난 중집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이후에 좀 질서 있게 정치 방침과 관련해서 각 연명별로 좀 토론을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 확정은 13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서 있게 토론이 진행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게 토론을 진행해서 금속노조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주노총에 가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토론을 해서 예.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1월 31일 날 예정돼 있는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정돼 있는 대의원 대회에서 정치 방침을 확정할 거니까 그때까지 금속노조도 저는 질서 있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220번 대의원 이종민입니다. 지금 141쪽에 보면은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철강 업종 분과를 강화하여 공동 교섭, 공동 투쟁, 그 외의 근무 형태를 변경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현대제철에 지금 당진 공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지금 충남지부 소속의 산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천 포항 공장은 지금 예전에 2006년쯤에 거기 지금 산별 전환을 그 투표를 해서 가결은 됐는데 그때 이제 기업별이나 업종별 이런 산별로 가겠다고 물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환을 못하고 계속 금속에 또 편제를 못하고 지금 미편제 사업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155페이지에 보면은 현대제철 노조의 산별 노조 조직 전환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현대자동차 자본 아래 이 지금 복수노조가 지금 우리 현대제철은 겪고 있어요. 겪고 있으면서 어떤 양대 집행부 간의 어떤 체제 때문에 조합원 간에도 반목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전화를 하면서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이게 지금 기조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인천 포항 노조를 그러면 지역집으로 편제를 하겠다는 건지 그럼 지역집으로 편제를 하면은 인천은 인천집으로 포항은 포항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할 때 과연 그러면 교섭권은 또 어떻게 누가 가져가는 거지 어떤 지구에서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명시도 안 돼 있고 설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지금 우리 금속노조는 기조로 인천 포항 공장을 산별 전환을 시키고 공동투쟁, 공동교섭을 우리 지금 인천 포항 당진 합쳤을 때 한 6천 조합원 정도가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건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대의원 동지가 지적하셨듯이 철강 업종의 가장 중심 사업장인 현대제철이 어제 인천 포항이 산별 전환을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에서도 철강 분과 사업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현대제철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단위인 현대제철 노동조합에서 이번 신임 집행부가 어쨌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금속노조의 결합을 다시 시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당장 금속노조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대 공동투쟁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정도의 지적이고 구체적인 교섭이나 교섭 의제나 교섭 틀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업종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221 대의원 이권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동료 대의원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장님의 의중을 정확히 듣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전파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현대제철은 사실 복수노조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의장님이나 임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계속 인천 포항이 역순환식으로 교섭을 먼저 타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것만 말씀을 드려도 퇴직연금제도 사실 인천 포항이 당진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타결을 하다 보니까 당진은 어부지리로 쫓아가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의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답변 듣기 전에 제 사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 자리 서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조합 대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금속노조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민 대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지만은 인포가 금속노조에 안 들어오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싫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조합 간부님들이 임원님들이
현장을 돌면서 피를 토해가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비록 단서 조항은 3가지를 걸었습니다. 기업 지분을 인정을 해줘라. 철강 업종을 인정을 해줘라. 그것도 안 되면은 그때 상황에서 인천, 포항, 당진 3개 공장을 단일 교섭군으로 묶어달라고 그러한 단서 조항 전제하에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에서 지금 7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소연하는 건 아닙니다. 의중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장의 활동가들이 피를 토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여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보니까 155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철강분과위원회에서 저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역으로 복무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인원이 적지만은 서울, 인천, 당진, 포항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대제철은 이미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여건에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저희를 기업집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업종별로 철강 업종별로 해서 대표자를 구성을 해줄 거냐 또 아니면은 3개 공장을 대표 지휘장을 추진을 해서 그쪽으로 해주실 건지 이거에 대한 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인천은 인천제철이었고요. 포항은 강원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은 한보철강이었습니다. 각기 다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역사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지금 한 자본 밑에 이 2개로 돼 있는데 제가 당진에 가서 동지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좀 교류하고 함께 단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든 철강 분과부터 좀 참여해서 논의들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서로 교류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철강 분과 1차 회의를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하여튼 철강 분과 논의에서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논의들을 같이 하나씩 좀 함께 진행해서 동지들 의견들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좀 함께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아, 222번 조합대원 이종민입니다. 자꾸 나와서 이렇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너무 우리가 질문 드린 어떤 지금 방금 이건우 대의원님께서도 드린 말씀에 너무 두루뭉술하게만 대답을 해주시는데 아까 여기 지금 이건우 우리 대의원님께서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미흡하다고 한데 미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기업 지부가 용인될 때는 상계 지역에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고 있으면은 기업별 지부를 용인을 해줬습니다. 맞습니까? 그 현대차, 기아차 지금 다 기업 지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도지부는 3,000명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인천 포항만 해도 그 당시에 서울까지 하면 상계 지역에 3,400명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속에서 용인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환이 안 돼가지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같은 15만 금속에도 하나를 해야 된다는데 6천 조합원이 한 자본 아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젊은 조합원들이 많아요. 그 조합원들의 아버지들이 인천 포항에 계세요. 아버지들을 대놓고는 개새끼 어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두루뭉술하게 되었을 때는 이게 지금 무슨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15만 하나가 되는 금속이 돼도 될까 말까 한데 결론은 이거는 금속에서
책임 회피고 직무유기예요. 이게 북한, 남한 국민들은 다 통일되기 바라지만 체제 때문에 통일 못 되듯이 조합원들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에서 이걸 정리를 못 해주니까 서로 노동자끼리, 같은 자본 아래에 있는 노동자끼리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라 이번 7기 1년차 집행하는 최초의 어떤 우리가 철강업종에서는 여기 보면 다 거의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간 연속이 있겠다 이런 거는 다 자동차 쪽이에요. 그런 부분 외에 철강업종의 가장 핵심은 현대제철이 교섭권을 하나를 갖고 가는 기업 지분을 용인을 해주든지 대표 제작 체제를 만들어 주든지 뭔가를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두루뭉술하게 가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장에는 난리가 납니다. 매년 임단년만 되면은 서로를 못 잡아서 안달이 나요. 못 믿어서. 이 언제까지 이런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자본 아닙니까? 굉장히 즐깁니다. 자본은 이놈 한번 먼저 선택해주고 이놈은 따라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요놈 먼저 해주고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면은 자본은 그냥 룰루랄랄하고 거기 밑에 있는 노동자끼리 저 개새끼들 때문에 타결 저 따오라고 먼저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봤다. 그것도 뒤에서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은 항상 서로를 반복을 하고 서로의 나쁜 점 지적을 하고 왜 현대차 기아차는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냐. 그러다 보니까 금속 자체까지 불신이 오는 시점이에요. 제발 좀 이 부분을 좀 집행단위 최고 집행단위에서 좀 정말 이걸 뭔가 바꿔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원래 무조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요. 당진하고 인천 포항 제가 이번에 간담회 하면서도 좀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골이 많이 파져 있는지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두리뭉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역사성도 알아야 되고 동지들 내부 상태나 조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 처리하는 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리뭉실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109번) 이성복입니다. 광주 전남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요. 아까 한진중공업 상을 받으셨는데 정말 열심히 투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동자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0페이지 영역별 투쟁을 보면은 지금 장투 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슈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만들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진중공업 시가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고 노출이 되어 있어서 도와주는 금속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조합원들이 연대하고 도와주는 건 알고 있지만 장투 사업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금속 7기에서 앞으로 장투 사업장을 어떻게 투쟁을 끌고 가실 건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투 사업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단히 관심도 많고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우선 동지들 아시다시피 33개 장투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문제 정리하고 나서 32개 됐다가 지금 부산에 부양지부 쪽에 풍산 마이크로텍에서 58명이 또 정리해고 됐어요. 그래서 곧 아마 장투 사업장으로 될 겁니다. 또 33개가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우선 협상 가능한 곳, 우리 조직실에 분리한 대로 협상 가능한 곳은 협상을 진행하고요. 그것만 진행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엔 투쟁을 배치해서 기획투쟁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12월 7일부터 쌍용 자동차 투쟁이 이제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합동 유령제부터 시작해서 희망의 텐트를 설치하고 우리 장투사업장 동지들이 함께하고 지역에 있는 동지들도 함께해서 쌍용 자동차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장투사업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투사업장 동지들 모이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장투사업장 있는 곳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함께 싸우는 투쟁으로 기획투쟁을 벌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싸움할 생각이고요. 필요하면 중앙에 모여서 또 장투사업장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투쟁을 벌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투사업장 특히 투쟁과 관련해서는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대답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그 장투사업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저의 뭐 소속에 있는 같은 모임에 있는 동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어터 코리아 이제 거기 둘렀다 왔는데 5년 동안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자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회사 팔아먹으려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싸우면서 그 지원이나 이런 걸 사실 크게 받아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14명을 이제 부당 징계로 해서 해고시키고 이번에 8명을 또 해고시켰습니다. 물론 그 명퇴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그 자본의 그 강압이 아니라 일단 해고요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금속로에서 집중적으로 좀 여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같이 함께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제가 부탁을 좀 받았고요. 거기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장투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계의 문제입니다. 생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 신분 보장 기금에 나와 있는 건 막 거기 연결이 되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속에서도 정확하게 금속 사업장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문제는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현장 순회하면서 쭉 다 이제 방금 대의원 말씀하신 대로 들었던 얘기고요. 그런 지원 방안과 더불어서 33개 장투사업장 동지들 어느 한 곳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33개 사업장, 장투사업장 문제는 사실 이 장투사업장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 동지들과 함께하지 않고서 우리가 투쟁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 방안과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투쟁 강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예, 말씀하세요. 저 189번 인천지부 투사인프라과 지회 이종성입니다. 사실 아까 그 조직 편제에서 당진 현대제철이나 그리고 인천 현대제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인프라코아 지회의 사정은 여러 대의원분 다 아실 겁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아 지회가 2004년도에 우리 금속노조 들어와서 사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기업 지불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 반대편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의원 대회 때마다 상대편이 가서 홍보물도 많이 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업 노조를 해달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금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개월 전환하겠다고 계속 유지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복수노조나 금속 탈퇴라는 이런 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 나온 이상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그 인천제철 그 금속노조 전환하면서 그동안
그 돈을 못 냈던 이 부분 그 삭감해 주기로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밀린 돈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 현대제철이 조직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금속노조 소속이 아니다라고 중앙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기존의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의하는 것에 따라서 현대철의 금속노조 가입이나 이후 결합을 논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속노조에서 조직 전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금속노조 정신에 따르면 무조건 으로 지역 편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 납부 안 했던 결의금 납부 안 했던 부분도 그런 문제에서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제철, 당진, 인천, 포항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직 전환은 분명히 지역 편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인프라코의 사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유예가 됐다고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나온 김에 2년 뒤에 반드시 지역으로 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제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 받겠습니다. 26번 대의원 정행입니다. 예? 예, 질문 더 하신다고요? 예. 잠깐만요. 질문이세요? 예. 26번 대의원 정행주입니다. 조금 전에 정치회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지위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결의금이 그런 부분이 안 됐다면 지금 대의원이 아니죠. 조금 전에 당진에 대해서 까줬다는 돈 금액 아니습니까? 그 부분에 가서 한다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현대제철 인천 포항은 미전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분은 당진조합원입니다.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자격이 있으시고요. 현대제철 당진 소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지회 소속이시고요. 인천 포항 조합비 탕감 이런 말씀 자꾸 그 소문으로 자꾸 들으시는데 정확하게 미전환 사업장으로 지금 분류돼 있고 전환 결의를 새로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정책실장님 대답한 내용에 다른 바 없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직적으로 미전환 사업장이 전환 결의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예, 125번 대의원 차강호입니다. 아까 141페이지에 있는 정치 방침에 대한 질문을 아까 답을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 통일된 방침에 따라서 지금 민주노총 대대가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결정이 되면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산되거나 유예되었을 때 우리 금속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요. 이거는 의장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당 통합이 되어서 국참당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의장님이 박상철 의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논의되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의견을 어떻게 물어서 정책적 방향을 정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더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기 제가 중앙에 오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 의견이 뭐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예. 제 생각은 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게 제 정치 방침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또 민주노총 대의원, 그러니까 유예될 걸 예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를 논의하는 게 저는 우리 논의를 잘해서 유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요. 지금 우리가 금속노조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정치 방향을 잡아갈 거냐에 대한 핵심 요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민주노총의 통일된 정치 방침에 따라는 이 논의가 13일 날 중지회의에서 아마 연맹별로 좀 질서 있게 토론하는 내용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질문이 있으셔서. 근데 이제 똑같은 걸 다시 확인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유예되지 않도록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질서 있게 저는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동료들 반갑습니다. 147번 대의원 정근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락별로 사업계획을 이제 우리가 의결을 해 나갈 건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할 건지 질문처럼 제 의견은 금속노조 사업계획안 관련해서요. 1번 큰 거부터 1번 객관적 정세, 주체 정세, 사업 목표, 주요 소약 계획, 부서위원회식으로 하나하나 한 단락씩 이렇게 진행해야지만이 우리 대의원 동지들이 헷갈리지 않고 원활할 것 같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정세, 객관 정세와 노동 정세 합쳐서 2번 주체 정세 합쳐서 의견 있으시면 의장님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3번 사업 목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제가 없는 걸로 현장 토론에서 뭐 결론이 올라왔는데 혹시 사업 목표 수정 동의안 있으십니까? 혹시 수정 제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681번 윤석원 대의원입니다. 그 사업 목표에 대해서 약간 내용을 좀 추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저는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금속대의원입니다. 작년 25일 파업투쟁을 울산, 전주, 아산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15만 금속 동지들의 크나큰 연대로 25일간의 파업투쟁을 비록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회에 불법 파견,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됐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비록 지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현대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승리하지는 못했지만은 아직도 울산, 전주, 아산에서는 그 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11월 15일부터 집회신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이 노숙을 하면서 단 하루라도 현대자본, 양재동, 현대자동차 앞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인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려고 이 추위에서도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물이 내년 1월 초가 되면은 약 5박 6일 동안 양재동 현대자동차 앞에서 우리의 요구인 불법 파견 정규직화 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에서 추가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3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4대 투쟁 과정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 내용이 있습니다. 137페이지 불법 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간접 고용 철폐투쟁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정규직 대표자회의에서 일치된 아닙니다. 제조업 파견 허용, 파견업체 영구 파견 등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파견법 철폐를 위한 금속노조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 잠깐만요. 한 번 더 천천히 읽어주시죠. 페이지 수하고 137페이지인가요? 예, 137페이지 네 번째 불법 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간접 고용 철폐 투쟁에서 예.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파견 허용, 파견업체 영구 파견 등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파견법 철폐를 위한 금속노조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 그리고 138페이지입니다. 저 상집 동지들 안을 받아오시죠.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투쟁 기조에서요 내용이 쭉 있는데 하나 더 추가로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그 2012년 총선 전에 사회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와 불법 파견, 정규직화, 대법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차원의 총력투쟁을 전개해 총선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총선 승리로 이끌어낸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 지금 아까 단계별로 좀 구별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사업 목표에는 이의가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표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요 사업 계획할 때 그 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 3번 사업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넘어가고 4번 주요 사업 계획 관련해서 좀 논의하겠습니다. 예, 일단 1번 4대 투쟁 과제에서 추가할 내용 없으신 거죠? 의견 있으십니까? 반가로 1번. 그러면 반가로 2번은 설명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반가로 투쟁 과제 설정의 근거에서 아까 지금 금방 발의하신 동지가 비정규 확대 저지 및 파견 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가로 2번 투쟁 과제 설정의 근거 그림을 제외하고 괄호 1, 2, 3, 4 그 다음에 5 투쟁 기조 전까지 반가로 3번 전까지 의견 있으면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은 이건 없는 것 같고 아까 한 분 있는 것 같거든요. 방금 681번 대의원 안건 받아오셨나요? 지금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바로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읽고 나서 여기에 제청이 있는 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묻죠. 여기까지 지금 안건을 띄우고 있거든요, 화면에. 그래서 방가로 3번, 4번, 5번, 6번 나 사회정치적 투쟁과 영향력 강화 140페이지 전까지 의견 제출하실 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영역별 투쟁까지 6번. 말씀하세요. (147번) 대의원 정근원입니다. 138쪽입니다. 138쪽 투쟁 기조에 문구를 좀 삽입했으면 합니다. 투쟁 기조의 단락을 보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작대기로 되어 있고요. 노동자 투쟁의 고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 중에 주간 연속 2교대 제의 경우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사이에 문구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의 경우 임금 및 노동 조건 저하 없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실현하고 또한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발생된 유성기업 지회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까집니다. 동지들께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유성기업 문제는 대부분 대의원 동지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인가요, 9월인가요? 노동부가 완성사 5개사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언론에 노동을 뺀 잡은 마음대로 주간 연속 2교대를 하겠다라고 신문과 언론에 대대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과 노동 조건 저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간 연속 2교대 투쟁과 관련해서는 사실 유성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다. 현재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엊그제만 해도 3명의 동지들이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생겨나고 있고 현장에는 해고자들이 계속해서 힘겨운 투쟁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정기대대에서 방금 말씀하신 주간 연속 2교대와 관련해서 논의보다는 임시대대에서 주요한 투쟁 내용 방침과 이런 걸 확정할 때 임시대대에서 좀 그 문제는 좀 다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임시대대 때 충분히 이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확정되고 이렇게 갈 건데 그때 좀 제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 잠깐만요. 그 상집들 잠깐만 나와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은 좀 임시 대대 때 해서 좀 확정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산무 원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구체적으로 산무 원칙은 아닙니다. 그건 임금 이제 및 노동 조건 저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임시대원 때는 구체적인 주간 2교대 관선된 시기 집중과 예를 들어서 임단의 집중 투쟁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기대원 때 큰 틀에서 임금 및 노동 조건 저하 없는 내용이 물론 여러 군데에 주간 연속 2교대가 나와 있지만 그런 문구들이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대 때 큰 사업계획 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에 집어넣고 큰 틀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투쟁 계획들은 임시대원대 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을
임시 대의원대 때 하겠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올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임시 대의원대 때 충실하게 보완해서 제출하겠다라고 대의원 동지들께 물어보시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대대 때 좀 충분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동지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제가 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문구를 막 너무 많아서 일단 좀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요, 동지들이 그 마지막까지 여기 지금 전체 다 143쪽까지 좀 제출할 안들이 있으시면 좀 정회를 하고 나서 제출하시고 그 좀 정리해서 이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부서 사업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35분까지 12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하실 동지들은 앞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동의안 제출하실 동지들은 연단을 바라보고 제일 왼쪽 끝 앞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무는 하루는 어제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아직 이 하늘 어디에서 미쳐 내일을 맞지 못한 채 사라진 이름들 사라져가는 내 사랑은 눈물로 많은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어쩌면 멀리서 그댄 내게 묻고 싶었는지도 몰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었는지. 언젠가는 그런 슬픔이 더는 없었으면 해. 말할 거야 이젠 사랑한다. 뜨거운 내 가슴에 노래로. 희미한 기억에 그댄 부는 바람 속에 서 있어. 나는 한참을 여기 서서 그런 그댈 멀리 바라보았지. 언젠간 내게 다가와 어지러운 하늘처럼 그렇게 내게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랑. 이제는 비켜갈 길이 없어. 오직 그대만을